제가 오늘 발표할 아티클은 Designing for Help Chatbots라는 내용으로 이제 어떤 저널에 딱 리뷰 페이퍼로 퍼블리케이션이 된 건 아니지만 아카이브에 이제 피어 리뷰 전에 퍼블리케이션이 작년에 된 논문이고 내용이 좀 챗봇 디자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그 저자들은 이렇게 이태리를 베이스로 둔 좀 젊은 연구자 두 분으로 확인이 됐고, 이 두 분께서 이제, 네, 이따 메소드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어서가 같이 이제 시스테믹 리뷰를 통해서 리터러처 리뷰를 함으로써 그 안에 기존 연구들의 안에 있는 그 챗봇 디자인 피처들을 이제 추출해내고 정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추가적으로 덧붙인 내용입니다. 일단 인트로덕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형 유저 인터페이스, 챗봇의 다른 이름이라 볼 수 있죠. 이런 대화형 유저 인터페이스는 간단하고 구조화된 반복적인 태스크를 어떤 대화형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기존에 있던 그 그래피컬 인터페이스에 기반한 웹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다음에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New Generation of Digital Product로 이렇게 상승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메시지 형태로 뭔가 소프트웨어 유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그래피컬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파악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러닝 커브가 있는 반면에 이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냥 대화를 누군가 문자를 하듯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챗봇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익숙한 Siri나 뭐 BB라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굉장히 generalized 컨텍스트에서 많은 일들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굉장히 accuracy가 떨어져서 그 봇들이 얼마나 그 유저가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요새 어떡하자. 네, 그냥 안 해야겠다. 요새 부상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도메인 스페시픽한 챗봇을 디자인하는 것에 주목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그 도메인별로 그 디자인이 좀 다 다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각각 분야별로 어떤 식으로 챗봇을 디자인해야지 효과적인 챗봇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용자들의 어떤 satisfaction을 위해서는 그 디자인적인 부분, 얼마나 대화하기 간편하고 효과적이고 그런 마찰, 뭐 에러 프로세싱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그냥 간단한 태스크를 이렇게 자동화시키는 것에 주로 포커스가 되어 있고 그런 좀 더 큰 디자인적인 측면에 대한 스터디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고 어떤 그 표준화된 디자인 어프로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그거에 이제 시작점, 스타트를 끊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그런 기존 리터처를 리뷰를 통해서 디자인 테크닉 엘리먼트들을 추출을 해서 정리를 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좀 세우는데 스타트를 끊은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챗봇을 개발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피어 리뷰가 완료된 영어 논문만 포함을 하였고 이제 뭐 grounded theory라는 거를 토대로
분석을 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냥 이 그라운드 시어리 자체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컨셉을 데이터로부터 추출해낸다라고 해서 그 리터처 안에 있는 텍스트를 어떤 데이터화 시켜서 이런 개념들을 추출한 다음에 그거를 코딩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렇게 더 큰 상위 하이 레벨 컨셉으로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프리퀀시 카운팅 같은 걸 통해서 분석을 하는 기법으로 대강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는 그냥 리터처 리뷰의 과정이고 중요한 건 요 안에 있는 개념들인데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bot response, user bot interaction, bot development, user experience 이렇게 네 개로 분류해서 그 안에 상세 개념들을 나열하였고 요 안에 이제 이거는 논문 몇 개가 요 컨셉에 대한 설명이나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어떻게 넘어가? 네. 이게 이제 크게 4개, 아까 보였던 요거를 이렇게 테이블로 정리를 한 건데요.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게 리뷰를 하다 보니까 상세한 내용에 대한 건 조금 아무래도 개념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많아서 좀 하나씩 다 설명하기엔 중복되는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bot response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 부분, bot personality, response flexibility, conversation flow, conversation length, dialogue structure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개념, 텀들이 얼만큼 자주 언급되었는지에 대한 프리퀀스입니다. 요 항목별로 이게 100%고 그 안에서 이제 퍼센테이지로 표현을 한 건데요. 네, 이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저 bot interaction 그 유저와 상호작용 부분에선 이제 텍스트나 버튼 중 어떤 걸 사용할 건지 인터랙션에 얼만큼 simplicity가 있는지 그리고 graphical appearance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였는지 task, duty, and specification 이런 개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적인 부분에선 그런 rigid syntax라고 해서 그냥 simple tree hierarchy를 썼는지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썼는지 triggers and actions 어떤 notification을 notification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이나 챗봇 대화를 유도하는지 그리고 오토메이션을 얼마나 했는지 AI analytics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user experience 부분에선 empathy, emotional state를 얼만큼 고려하는지 personalization은 얼만큼 잘 되어 있는지 user engagement를 어떻게 유도하는지 security and privacy의 부분에 대한 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user demographic 같은 것도 consider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씩 좀 더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bot response 부분에서 bot personality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챗봇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큰 개념은 카스타 패러다임에서 Computers as Social Actors 패러다임에 기반을 하여가지고 사람들이 챗봇과 대화를 할 때 챗봇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사람과 대화할 때와 똑같이 똑같은 행동 패턴을 보여서 의도치 않게 어떤 이 챗봇 자체도 사람처럼 어떤 personality 개성이 아니죠. 이거 성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에 따라 이 챗봇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선호도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자유롭게 대화를 편하게 하는지, 얼만큼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거에 따라 또 이제 얼만큼 더 자주 대화하고 싶어지는지가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퍼스널리티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스널리티 부분에선 3가지 측면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character driven dialogue 해가지고 이게 character driven dialogue가 있고 그 다음엔 어떤 보이스 톤을 사용해서 대화를 하는지가 있고 1대1 대화 이런 3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챗봇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저와 친밀도가 높은 게 좋기 때문에 뭔가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쉽게 프렌들리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저에게 정확히 본인 그 챗봇이 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한 기능이 어디까지인지 어떤 내용까지 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바운더리를 좀 명확히 표기를 하여서 애초에 이렇게 뭐랄까 유저 익스펙테이션이 그 벗의 실제 어빌리티와 조금 맞추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reciprocity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어떤 일방적인 대화나 일방적인 인포메이션 인풋이나 인포메이션 아웃풋이 아니라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점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예를 들면 유저가 자기 본인에 대한 정보, 예를 들면 이름을 인풋을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재사용하여서 챗봇 자체가 다시 되돌려주는, 그래서 제가 내 이름이 문경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문경 씨 오늘은 뭐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걸 다시 재사용하는 측면이 있어야지 그 퍼스널리티 형성에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어떤 챗봇이 그 유저와 챗봇 간의 그 고유한 어떤 패턴과 본딩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댑테이션이 가능한 게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밑에도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보이스 톤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좀 케어링하고 공감 능력이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액티브 리스닝 테크닉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내가 너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다, 어떤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유저가 했던 말을 다시 paraphrase 함으로써 이렇게 잘 이해해 간다라는 표시를 던져주고, 그럼 그렇구나 같은 verbal affirmation도 넣어주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다는 것처럼 뭔가 그런 퍼스널리티 부분에 그걸 추가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머 같은 부분에도 이제 조금 이런 유머러스한 요소를, 농담 같은 것들을 넣어주면 좀 더 선호도가 올라가고, 그거에 잇따라 또 뭔가 그냥 농담을 추가했을 뿐인데 실제로 뭔가 이 챗봇의 능력치가 좋게 느껴지고 좀 더 협조적이라는 느낌을 그 사용자들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유저와 챗봇 간의 좀 그런 프릭션에 대한 부분도 주의를 해야 하는데, 어디 갔어? 네, 주의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유저에 따라서 본인이 그런 대화를 좀 뭔가 그 대화 내용 안에서 어떤 컨트롤을 권위적인 면을 좀 디스플레이 하면서 뭔가 내가 일부러 이 챗봇이 어디까지 얼마나 어떻게 해야지 챗봇이 당황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혹은 약간 그런 폭력적인 언어를 쓰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 방법도 디자인을 잘 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다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예외적인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크리티컬 케이스, 아웃사이드 케이스를 핸들할 때도 어떤 반복적인 이해를 못하겠어요 라는 문구를 던지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다른 액션을 취하는 걸 제안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에러 메시지에 대한 대응도 같은 메시지를 유저가 던지더라도 그 리스폰스를 매번 좀 다르게 리스폰드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리스폰드를 한 것 중에 유저가 어떤 것에 가장 반응을 잘 하였는지를 체크해가지고 다음 인터랙션에 그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게 하여튼 다이나믹한 익스프레션을 넣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컨버세이션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속히 말해 티키타카가 잘 되는 거에 대한 내용 같은데 요거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특별히 그냥 어떤 스터디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만 있고 딱히 이렇게 다 반복적인 내용 외에 유용한 부분은 없어서 그냥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 conversation length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만큼의 정보를 하나의 메시지에 담을 것인지 이것도 이런 큰 맥락에서 dialogue structure 자체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얼만큼 한 메시지에 긴 내용을 담을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짧게 끊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것인지에 대한 디자인적인 부분이고 사람과 대화할 때에 비해서 챗봇과 대화할 때는 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짧은 메시지를 선호하는 것을 짧은 메시지의 대화를 더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짧고 정확한 게 좋고 그 스페시픽 도메인에 딱 집중되어 있는 메시지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랄까 딱 첫 스타트를 끊을 때 복과 스타트를 끊을 때 혹시 안녕하세요. 저는 챗봇 뭐뭐입니다. 라고 시작을 할 때부터 나의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오늘 저는 오늘 식단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식단 관련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딱 굉장히 프리사이스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좋고 네,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얼로그 스트럭처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도 그런 톤 같은 게 이제 유저의 선호도, 감정적인 상태, 그리고 행동 양상, 그리고 그 데모그래픽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가는 게 좋고 어떤 데모그래픽이 어떤 톤이 알맞는지에 대한 내용은 여기 없어서 좀 궁금했는데 아쉽지만 더 다른 논문을 리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연구들 중에 이제 NLP 자연어 처리 기법을 사용하는 챗봇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저 인터랙션을 통해서 어떤 제너레이트 되는 패턴을 통해서 그 상대에 대한 기분이나 그 성향에 대한 파악을 하려는 시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 10대 티네이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less formal하고 짧은 메시지들이 효과적이고 요런 스트럭처에서 이제 상대 유저의 그런 성향에 맞게 뭔가 반응을 하려면 Module Knowledge Representation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언급되어 있던 논문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보면 이렇게 맞네요. 네. 이렇게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5가지 모듈을 만들어서 친근한 비헤이비어에 대한 모듈 그리고 조금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조금 더 터프한 비헤이비어를 디스플레이하는 모듈 그리고 공감 능력이 좋은 모듈 뭔가 서미시브한 모듈 그리고 그냥 정보 전달 목적으로 하는 모듈 이렇게 모듈을 나눠서 그 사용자와 대화를 하는 도중에 그 대화 1, 2, 3 이렇게 텍스트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앞, 뒤 흐름을 보고 각각 그 대화 내용에 대한
뭐 emotional state나 이게 positive한지 negative한지 neutral한지에 대한 태깅을 통해서 그 패턴을 보고 이 상황에선 이 모듈에 해당하는 뭐 decision tree에 있는 문구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어떤 파악을 하여서 그거에 맞는 반응을 보이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상세하게 읽어보지 못해서 아무튼 이런 모듈러한 어프로치가 좋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bot 인터랙션도 앞서 말한 부분이 많긴 한데 네, 유저와 인터랙션을 통해 그 유저가 이 챗봇과 인터랙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봇을 트레이닝하고 그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저 인텐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뭐 어떤 챗봇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어떤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비헤이비어에 대한 브랜치를 트레이닝을 한 것도 있고 아니면 유저와 대화한 로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여서 그거를 이제 후향적으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그 third party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API를 사용해서 봇을 트레이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텍스트와 버튼 중에 뭐 어떤 것이 좋냐에 대한 내용인데 대부분 챗봇은 여태까지는 텍스트 베이스였는데 뭐 그런 API 발달로 인해 뭐 버튼을 사용할 수도 있고 speech to text recognition, speech to speech 이런 기술도 있고 그거에 그런 콤비네이션을 사용하는 챗봇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기본적인 디자인에서는 이제 데드엔드 유저들이 그런 인포메이션을 해야 되는 데드엔드를 어보이드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각각 데시전 트리마다 끝에 마무리를 좀 잘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thesaurus를 잘 갖춰서 그런 rich한 vocabulary capacity를 가져야 되고 예를 들면 buy를 쓰거나 purchase를 쓰거나 둘 다 이제 챗봇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약간 그 유저가 NLP Natural Language NPL인가요? 하여튼 자연어 처리 기반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유저가 다양한 보캐블러리를 쓸 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도 중요하지만 유저한테 피드백을 줄 때도 좀 그때그때 그런 언어 표현을 바꿔서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런 텍스트 베이스가 아니라 그런 딱 인풋을 제한시킬 수 있는 버튼이나 키보드는 조금 UI를 쉽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런 아무래도 인풋에 제한점이 있어서 자연스러운 다이얼로그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여기서 말하기론 그런 헬스 관련 부분에는 이렇게 내추럴 다이얼로그 시스템을 추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추가적으로 없어서 가져오지 못했고요. 그 다음엔 Interaction Simplicity의 부분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GUI에서 있는 그런 abstraction 그러니까 뭐 어떤 내가 이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때 뭐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고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좀 줄어들고 좀 더 직관적인 대화로 뭔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얼만큼 대화가 용이하고 간단하냐가 이제 롱텀 인게이지먼트의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최대한 간결하고 리니어한 컨버세이션 루트를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고 너무 복잡한 브랜칭 패스나 그 패스는 어보이드 하는 게 좋고 그다음 그 페일리어 케이스에 대한 고려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그 일환으로 이제 뭐 자동 완성 기능이나 레코멘데이션 아니면 게미피케이션 같은 모티베이셔널 테크닉을 이렇게 인코퍼레이트 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graphical appearance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디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다른 측면으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텍스트 타입페이스 자체도 뭐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어떤 보이스톤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고 이것도 이제 항목별로 이게 제가 느끼기엔 조금 잘 분류가 안 되어 있다고 느끼는데 이게 왜 요 부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기존에 대화를 하였던 사용자를 다시 아이덴티파이를 해가지고 이 사용자와 대화했던 내용을 토대로 뭔가 새로운 다시 대화하는 내용에 그때 배웠던 것들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게 그런 사용자와의 본딩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 유저 엔게이지먼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타스크 스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도메인에서 어떤 효과적인 엑스퍼티스를 갖는 게 중요하고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서 스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봇 개발 자체에서 신텍스를 리지스 신텍스로 할 것이냐, NLP 모듈을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리지스 신텍스 같은 경우에는 retrieval based 모델이라고 해서 그런 hierarchical predefined rule에 의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대부분의 챗봇이 이런 retrieval based 모델에 어느 정도 그 조금의 공감 능력이 있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이렇게 연구가 되고 대두가 되고 있는 건 이제 generative based 모델이라고 해서 deep learning과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기술이 들어간 것들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speech recognition, machine translation, information retrieval 기능들이 있어서 이제 봇이 자생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뭔가 그 안에 knowledge base도 늘어가고 personalization도 되고 하는 이런 어프로치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rigid syntax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NLP를 introduce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과도하게 복잡한 NLP 기술을 넣는 것보다는 아예 디자인이 잘 된 다이얼로그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trigger and action은 이제 노티피케이션 같은 걸 통해서 챗봇이 유저에게 어떤 대화를 시작을 끊는 시도를 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언제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고,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런 persuasion에 관한 테크닉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 그 사용자의 니즈, 뭐 두려움, 어떤 가치관들이 있는지들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목표가 있는지에 대해 맞게 어떤 트리거를 해야 되고, 이전 컨버세이션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언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언제 대화를 거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예 스태틱한 룰 베이스 모델이 있고, 그다음 세미 오토메이틱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어 처리 기술을 어느 정도 활용한 그 partially generative based 모델에다가 그 나머지 핸들링이 어려운 부분은 사람이 관여하는 모델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어떤 크리티컬 케이스를 핸들하는 데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완전히 오토메이트 된 모델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온톨로지나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테크닉이 잘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자연어로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챗봇 체계적인 랭귀지를 배워야 하는 그 배리어가 없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아직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많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화랑 토픽에 대한 대화 뭐 이런 것에 좀 더 유용하고 그런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아직 적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그 처음에는 완전 유저가 모든 인풋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룰 베이스드 트리를 인트로듀스 하고 그 다음에 일부를 NLP 모듈로 반복적인 태스크는 NLP 모듈로 일부 적용시키는 것, 뭐 예를 들면 FAQ에 대한 부분을 자연어 처리 방식으로 핸들링하는 것,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그 자동화되는 부분을 늘려가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챗봇 애널리티스도 이것도 앞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컨버세이션 로그를 통해서 그런 어떤 타임이나 비헤이비어, 이 사람의 이모셔널 상태에 대한 그 패턴을 파악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매일매일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이는데 그거를 통해서 그 미래 비헤이비어를 어느 정도 프리딕트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좀 반복적인 내용이랑 어떻게 분류를 하냐에 따른 것 같은데 유저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감 능력과 이모셔널 스테이트를 파악하는 부분 아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이건 넘어가고 이 부분에 조금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 이모션을 고려한 디자인들 중에 뭐 유저가 텍스트를 인풋할 때 잠깐 멈추는 그런 퍼즈에 대한 데이터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현재 사회적인 문제 뭐 코로나 같은 거 있겠죠. 그런 거 같은 것들을 좀 어드레스 하는 대화도 중요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재 챗봇에서 많이 부재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 아까 thesaurus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보캐블러리에 리치한 보캐블러리를 가져서 이모셔널 스테이트 바뀌는 것을 이렇게 디텍트 할 수 있게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 그게 이게 이모셔널 스테이트가 챗봇이 핸들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이제 뭔가 거기서 맥을 끊거나 억지로 핸들링하기보다는 어떤 엑스퍼티스로 연계시켜주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거를 활용해서 더 그 퍼스널라이즈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다 반복적인 내용에서 좀 생략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또 인상 깊게 봤던 건 이제 억지로 사람같이 행동하려는 것보다는 이게 봇과 채팅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하고요. 다 이거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급하게 컨클루전으로 넘어가면 이제 기존에 있던 리터처 리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챗봇 UI 디자인에 대한 피처들을 엑스트랙트 하였고 그걸 통해서 개발자들에게 어느 정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 이제 퓨처 워크로선 이런 멀티모달 다이얼로그랑 시퀀스 투 시퀀스 시스템에서 이제 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어떤 공감 능력을 대화에 첨가한 디자인에 대한 그게 리서치가 앞으로 더 주목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